이해가 안 되시죠? 엄마하고 손을 잡으면 서로 그게 긴장되고 불편해서 서로 그 손을 놓을 때까지는 이 긴장이 풀리지 않는 네. 팔이 기부스한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손끝까지 그 감각이 느껴져서 네. 너무나 불편한. 아.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지식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잘해보고자 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아이를 20살까지 키운 후에 뭐 그전에도 조금씩 느끼긴 했지만 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러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가 어떠했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지고 거꾸로 탐색해 본 결과 이게 백데이터로 이제 거꾸로 탐색해 본 네네. 거죠. 그래서 알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아, 내가 했었으니 그럼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제 좋은 경험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네. 제 경험이 별로 좋은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엄마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관점으로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봤을 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가 최선이 아닌가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이 학교의 목적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역할 충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를 할 거냐, 네. 선생님을 할 거냐, 네. 코치를 할 거냐. 코치를 네. 할 거냐, 뭐 이런 데서 오는 충돌인데 그런 문제를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예. 그냥 그쵸. 엄마 역할이나 하고 그러면 에라이. 자기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라고 네. 그래. 이 방학 계획 줄줄이 짜두셨죠. 네. 방학 계획 줄줄이 그러니까요. 짜두셨죠. 이 한 학년 승급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는 엄마들이 네. 마음이 참 무겁거든요. 뭐 선행도 해야 될 것 네네. 같고 어느 집 아이는 뭘 한다는 얘기도 네. 들리고 어. 마음이 그러니까요. 무거운데 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다. 그냥 엄마 역할이나 하자. 냅두자, 그냥. 냅두자. 이거 하면 기본은 가겠다. 이제 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참 이런 생각 우리가 하는데요. 이 생각을 했다고 오래 가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다행히 요번에는 요즘 학부모 모임이 없잖아요. 이제 학부모 모임 갔다 온 날 제 친구는 체한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엄마들 그 시키는 얘기 듣다 보면 이걸 어떡하나 싶어서 그 그렇지. 친구는 결국 유학을 보냈는데 네. 네, 체한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근데 요새는 아마 잘 모르긴 해도 카페나 밴드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맞아요. 막 네, 소통하면서. 카페나 네, 밴드가 맞아요. 있고 네. 학부모 자기 학교 그 반 학년들끼리 반에 같은 반끼리 카페나 밴드도 있지만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엄마들의 카페나 밴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런데 들어가면 날고 기는 엄마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예, 엄마.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읽게 되면 뭐 어떤 그 착각을 하냐면은요. 이 아이는 요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읽은 정보들이 다 통합이 돼서 한 아이가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이거 다 한 것처럼. 예, 한 아이가 다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아이는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엄마들이 원하는 아이 모습에 따라서 현재 그럼 취하는 자세가 다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요.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지 자기 안에 내 아이는 적어도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라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요.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 답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말은 제일 많죠, 엄마들이. 그렇죠. 권사님도 강의해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그렇죠. 예. 자, 우리 크리스천들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신앙까지. 예.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면 만구 오케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엄마로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지시간 지알아서 쓰게 하고 네. 이렇게 두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지 이 질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참 머리 아프죠. 이러면 이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탐색을 해봤더니 네. 행복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심리적 변이는 자존감이래요. 자존감. 네.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자존감이 두 가지요. 그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하더란 뜻이에요. 네. 그럼 자존감을 높이면 네. 얘가 자존감도 높고 행복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렇죠.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 그렇죠. 의하면. 자, 그러면 이 자존감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요소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자기 것인데, 효능감. 네, 자기 효능감. 네. 이건 뭐냐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낼 수 있다는. 그렇죠. 자기 능력을 그 아이 스스로가 믿는 정도예요. 네.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과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다 이런 확신도 아니고요. 아니고. 이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서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가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네. 내 정신작용과 내 정신적인 능력, 네. 내 역량을 그 아이가 스스로 믿는 정도가 이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실패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냥 회복하는 거죠.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 아이 대학 갈 때 보니까 재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재수를 선택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시키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자, 부모가 시키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애가 않고 하고 싶어야 에너지 되는데. 없거든요. 에너지 없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 동기가 살아있는 아이들은 재수하거나 삼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강하니까. 본인이 그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육의 측면에서 볼 때 자기 효능감은 충분히 건강하고 또 건강하다는 건 사실 제일 건강의 지표는 소통이거든요. 네네. 건강한 가정의 지표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우리 집이 잘 되고 있는가? 나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불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성. 그래서 뭔가 아이가 이 모든 일이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뭐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일이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측 가능할 때 이 아이가 자기 환경을 자기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갖겠죠. 네. 안정감에서 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요소는요. 자기 자존감의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 존중감. 내가 뭘 아까는 해낼, 효능감이고. 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완벽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게 아니라 네. 자긴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하고 또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행복은 마땅히 지지받고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횃불 트리니티 김용태 교수님 얘기하는데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제가 들은 아주 감동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를 구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 세상을 구한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서로 자기가 이 세상 모든 네. 사람이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다면 어. 우리는 서로 자기가 견고한 가운데서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자기 존중감에도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네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 행복은 내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겠죠. 그렇죠. 과도하게 자기를 희생하지 않겠죠. 않겠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보면 늘 괜찮아요를 입에 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뭐 다 남들 하는 다 거 괜찮고 해주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이어도 되고 제일 추운 곳에 앉아도 되고 다른 사람 의자에 앉는데 의자에 없으면 바닥에 앉아도 되고 자 그것이 예수님이 그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밤 뺨도 대라 이런 어떤 사랑의 동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없지만 네. 그것이 뭔가 자기 집에서 계속 자기는 보호되지 않고 희생만 하는 반복적인 경험에서 나왔다면 그거는 좀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양육의 측면에서 자기 존중감은 부모와 그 밖의 다른 가족에게서 존중받은 경험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게 과연 뭔가?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사람의 경계를 지키고 네.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욕구에 민감하게 야 그거 나중에 해. 됐어 엄마가 이거 시키는 것부터 해. 이게 아니라 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네, 원하는 것을. 네.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없더라도. 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예, 알아주고 네. 이해해주고 그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알지만 순서상 알겠는데 이거 하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조금만 있으면 안 될까? 이게 욕구 지연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 그 사람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이 방에 놓고 안 하고 들어가요. 그냥 쑥 들어가서. 네. 아이들 기겁하잖아요. 예, 아이들 기겁하고 특히 남자애들 방에 네. 사춘기 남자애들 방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런 분들 의외로 많다고 네, 그리고 하거든요. 화를 버럭 내죠. 이거. 예, 화를 아. 버럭 내죠. 그죠? 자, 이 경계는 많은 경계가 있는데, 음. 시간의 경계, 우리나라 아이들 거의 보호받지 못한 채로 자라거든요. 정말 그래요. 특히 요새 카톡 뭐 이런 거. 그렇죠. 시간의 경계 거의 보호받지 못한 채로 집에 오면 엄마 시간, 네. 학원 가면 선생님 시간, 학교 가면 선생님 시간. 시간. 그래서 저희 아이가 대학 가서 이 시간을 함부로 쓰는 걸 보게 됐는데 집에 와서 제가 처음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네. 대학생이 저렇게 시간을 쓸 수 있을까?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자기 시간을 자기가 계획해서 쓴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유치원 간 이후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통제된 시키는 시간에만 대로만 움직였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쓸 때 음. 내가 잘 쉬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연습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다시 연습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제가 사리가 생겨도 놔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방치가 아니고 예, 방치가 아니고 네,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 그걸 뚫고 나갈 근데 때까지. 얼마 전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세수부터 하더라고요. 아니면 네. 샤워부터 하거나. 그래서 웬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씻어야 하루가 시작돼. 이제 그걸 이제 탱고는- 그걸 안 거죠. 어. 옛날에 그냥 기계적으로 씻을 때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이 시간의 경계도 아이들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 네. 감정에 공감하는 거. 음. 그리고 또 행동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만족감. 이게 자기 존중감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고 이거 자기를 자기 존중감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두 가지가 견고하게 있다면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음. 거의 그 아이는 뭐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자기 분야에서 모든 분야- 것을 예, 해내는. 부모님이 성적과 상관없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성적과 상관없이 이런 어떤 심리적인 힘이 있으면 네. 이 아이는 그러네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어디 감당할 수 가서 있죠. 무슨 일을 해도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남도 네.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러네요. 예, 뭔가 잘 해내는 아이가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어른도 힘든데. 그렇겠죠. 자, 엄마 학교였습니다. 오늘 이상희 간사님을 통해서 네. 역할 충돌을 피하려면이라고 하는 편으로 방송 보내드리고 이 방송은 다시 보기가 또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전 극동방송을 검색하셔서 클릭해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엄마 학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또 나는 아직 더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되는 게 무서워서 결혼을 못 하시겠대요. 어... 그랬더니 그 아래 분이 아이로 인해 믿음도 더 성장하게 돼서 기쁨도 커요. 그러니까요. 성장하죠 우리가. 일단 해보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아요. 해보세요. 네, 저희가 뭐 이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그럼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더 좋아요. 이상희 간사님의 엄마 학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